1995년 세계적인 시사 잡지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사진이 실렸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남학생 뒤로 공장 폐기물 더미가 쌓여 있고 공장 굴뚝은 매연을 품어대고 있었다. 이후 학교는 폐교됐고 이곳의 주민들도 폐기물과 오염으로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공단 지역을 떠나야 했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울산의 공단은 이제 폐기물이 없는 생태산업단지로 진화 중이다. 이상적으로는 오염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공단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시켜버리자. That there were waste products that were potentially inputs for other companies and outputs of companies that were potentially inputs for other companies. 폐기물이 없는,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는 아주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단. 한 공장의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귀중한 자원이 되고 공장과 공장, 공단과 도시가 공존의 방법을 찾아가는 생태산업단지. 지금 세상을 바꾸는 공생이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공업단지 한가운데 소각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하루 이곳으로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는 600여 톤. 이 중 6분의 1 정도는 매립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된다. 이 소각장은 2013년 소각기가 하나 더 가동되면서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 소각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도 조건을 맞춥니다. 그게 850도에서 한 100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도의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식혀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식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때 폐열 보일러를 이용하게 되죠. 물을 져서. 그 과정에서 스팀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소각장의 폐열로 만들어지는 스팀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가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성암 소각장에서 출발해 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무려 1.2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공단 안에 있는 한 화학공장. 소각장의 스팀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웃 공장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공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스팀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걸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금년 3호기가 가동됨으로 해서 1년에 100억에서 한 30억 정도까지 스팀의 판매 수익으로 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지상과 지하, 거미줄처럼 연결된 파이프라인. 이곳에서 스팀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 공장은 페트병에 원료가 되는 TPA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스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공급받는 스팀량은 하루 1200톤, 전량 성암 소각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위에는 스팀이 오고 밑에는 물이 다시 소각장으로 돌아가는 두 개의 배관을 지금 가지고 있게 되고, 공정에서 사용하고 나면 이게 응축이 일어나서 다시 물로 되는데, 그 물은 저희가 회수 장치를 통해서 다시 모아서
요 밑에 배관을 통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는 배열로 그 물을 다시 스팀으로 만들어서 저희를 다시 공급하는 그런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자체 보일러를 가동해 스팀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보일러 가동을 중단했다. 6년 전부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연료비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저희가 스팀을 만들 때는 LNG를 사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야 되면 이제 스팀 가격이 훨씬 높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각장 폐열을 가지고 스무로 해가지고 저희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또 저희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CO2 발생량이 줄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간의 에너지와 부산물을 공유해서 쓰는 것을 산업공생이라 한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 공생은 원래 자연 생태계의 개념이다. 식물의 열매는 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또다시 식물을 키워낸다. 버려지는 폐기물 없이 자연 생태계는 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공생은 그 개념은 이제 우리 자연계에서 이렇게 받아온 거고요.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서로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산업체는 별도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하고 에너지, 그걸 통해서 나오는 제품, 그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데 실제 그 산업체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한 공장에서 나온 그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에너지가 다른 공장의 원료나 에너지로 충분히 쓰일 수가 있거든요.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의 한 공장. 세제 원료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2011년 이 공장 안에 생산 설비를 설치한 중소기업. 이곳에서는 제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독성 물질 황을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등유 중에 포함된 불순물인 황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철 재련의 핵심 재료인 황화수소 나트륨을 개발한 것이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황화수소 나트륨은 인근 공단 내 재련업체와 도금 폐수 처리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공단 내 근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드는 장점도 있다. 전까지는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그 가격 자체가 워낙 비용이 비싸고, 이 비용은 비철 재련 업체에 폐수 처리 약품으로 쓰는데 상당히 원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화수소 나트륨 플랜트를 세우고 나서는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 공장에서는 공정상에 발생하는 폐황화수소 가스로 액체 유황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플랜트에서 전량 황화수소 나트륨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수익은 크게 늘었고 제조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 현재까지는 우리 노말 파라핀을 제조하는 공장에는 황해수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 한 300억 정도 황해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앞으로 노말 파라핀 공장을 지을 때는 황해수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가 약 6배 정도 증가되었으면 황해수 시설 운전에 따른 유틸리티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되었고, 운전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업체는 황화수소 나트륨 생산 설비를 4배로 증설했다. 2년 새 설비 투자 비용을 벌써 회수했다. 또한 이 설비는
전력 외에는 에너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도 없다. 전에는 액체 유황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황을 만들기 위해서 LNG라는 에너지를 썼고요. 그 에너지 비용과 그리고 LNG를 연소함으로 인해서 CO2라는 온실가스를 상당히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황화수소 나트륨 프로세스에는 에너지 비용이 전기 동력비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공단은 진화하고 있다. 에너지와 부산물을 공유해서 쓰는 산업 공생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에서는 투입된 원료가 폐기물이나 부산물로 나와 버려지는 일직선 구조였다. 그러나 기업 간의 산업 공생이 이루어지면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재사용되는 순환 구조로 바뀌게 된다. 환경 오염은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태 산업 단지가 되는 것이다. 산업 단지 내에 있는 입주 기업들에게도 그런 생태계와 같은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뭐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 아주 생태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적인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부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념에서 산업단지의 그런 생태계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생태산업단지라는 이제 분야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생태산업단지, 일명 EIP 산업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50개 기업이 서로서로 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경제적인 이제 뭐 수익 부분은 연간 이제 840억 정도의 지금 수익을 한 50개사가 참여한 50개사가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제 지금 뭐 나눠서 지금 이제 배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O2 온실가스로 대변되는 CO2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33만 톤을 작년에 감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울산 공업화의 상징 공업탑. 60년대 울산 공업센터가 세워지면서 울산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이 탑에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염원이 담겨 있다. 여기는 경상남도 울산. 한없이 펼쳐진 곡창지대를 유유히 흐르는 이곳 태화강변에 민족 번영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공업도시가 탄생됐습니다. 1962년 1월 27일 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단으로 지정됐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인구 8만 명의 작은 농어촌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정유 공장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섰고 마을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수많은 공장은 준공식을 마치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는 횃불처럼 울산 창공에 검은 연기를 내뿜게 됐습니다. 그 시절 공장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는 곧 번영과 발전의 상징이었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던 시절,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었다. 우리나라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게 산업단지, 산업정책에 의해서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980여 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도 전혀 없고, 그런 에너지도 뭐 거의 100% 수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경제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산업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산업단지를 발판으로 일궈낸 기적 같은 경제 성장 뒤에는 주민들의 뼈아픈 희생이 있었다. 공장의 검은 연기를 피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지역민과 산업단지는 공존할 수 없었다.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나중에 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존 전통 산업단지를, 공장들만 모아놓은 그 전통 산업단지들을 에너지와 자원이 아주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환경이 최소화 돼서 이상적으로는 오염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공단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시켜버리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울산은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등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거대한 공단을 이루고 있다. 쓰는 원료가 다양한 만큼 배출되는 부산물 종류도 많다. 오히려 이것이 생태산업단지 조성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다른 국가 산업단지는 단지별 주력업종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업종 배치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 울산 지역 국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지나 펄프 등 업종이 다른 기업체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기업 간 폐기물 및 에너지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공업도시 가와사키. 해안가 주변으로 석유화학 공장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울산과 꼭 닮아있는 도시다. 이곳은 일본 최초 에코타운으로 지정될 만큼 친환경적인 도시로 손꼽힌다. 공단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에코생활 미래관. 이곳은 가와사키시의 환경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도 재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川崎市ではカーボンチャレンジ川崎エコ戦略という名前で地球温暖化対策を進め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2011年8月に地球温暖化対策、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利用、それから資源循環について体験しながら楽しく学べる施設としてこちらを開設。